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로맘 채널에서 로맘의 이야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요즘 로망스 분들에게 듣고 있어요. 전문적인 이야기 말고 예전에 재밌었던 로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라는 로망스 분들의 요청에 저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유튜버라는 저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주신 구독자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저와 소망이의 근황 이야기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소망이는 올해 만 5세 언니가 되었어요. 현재 60개월이고요. 만 5세가 된 소망이와 이 아이를 키우는 저는 이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많이들 6세가 되면 학원이 늘어서 바쁘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교육은 발레와 작곡교실 2개로 동일하고요. 저와 소망이는 저희들끼리 일을 벌리느라 좀 바쁩니다. 작년에 저는 한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회사만큼 소신 있고 정직하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로만스 덕분에 인플루언서로 살다 보면 여러 회사들에서 공구 제안이 오는데요. 그러면 프로불편러인 저는 회사에 궁금한 것들을 다양하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대답을 잘할 수 있는 회사,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다른지, 어떤 부분을 고민했고 어떤 부분에서 시중 기준에 맞추는 정도로 타협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싶어 안달인 회사는 손에 꼽습니다. 이런 회사들과 미팅하면 질문해줘서 고맙다며 더 알려주느라고 오히려 저를 안 놔주죠. 저는 이런 회사들을 좋아하고요. 제품력까지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제품들을 로맘마켓에서 로망스에게 꾸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회사에 꽂혀서 소액이지만 투자까지 했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이 회사의 오프라인 매장 오픈 전에 열린 VIP 행사에 초청받아 소망이와 함께 가서 다양한 소식을 또 듣고 왔습니다. 소망이와는 요즘 주말마다 어디든 올라가거나 뛰어다닙니다. 산이 안 되면 벌판, 벌판이 안 되면 계단이라도. 4, 5세 봄, 가을에 열심히 뛰어다니며 체력을 올려놨더니 6세 봄이 된 현재 소망이는 높은 곳에 오르고 오래 걷기가 가능해졌어요. 소망이 수준에서 높은 곳은 해발 300에서 400m 정도를 말하고요. 오래 걷기는 5km에서 7km 정도를 말합니다. 이걸 또 숫자로 알고 있는 M이네요, 저는. 올해는 작년보다 수준을 조금 높여서 삼봉우리나 둘레길 어디를 찍고 오는 목표로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높이와 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소망이 밭이 있는 문경에 간 김에 출렁다리도 갔다 왔는데 소망이 덕분에 저희 부부 나이 들면서 생긴 고소공포증 치료됐네요. 바람에 흔들리는 흔들다리로 아이가 막 걸어나가는 걸 잡으려고 저도 뛰쳐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다리 위였습니다. 이후 저는 정면만 응시하면서 내가 아이 손을 잡은 건지 아이가 내 손을 잡아준 건지 혼비백산한 상태로 손에 땀 한 바가지 흘리면서 심지어 왕복까지 마쳤습니다. 소망이 밭은 최근 시골로 내려가신 부모님 집 앞마당에 만들었는데요. 소망이 농장이라고 팻말도 써서 붙이고 방울토마토, 호박, 파프리카, 고추, 상추를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망이 농장에 대한 포부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이 밭 동네 이웃 할아버지가 일구신 멋진 상추밭에 오전 유학도 보내봤습니다. 지독하게 저녁형 인간인 제가 아이를 재우고 밤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생산적인 일들이 아닌 걸 깨닫고 지난해부터 실패에 실패를 반복하다 올해 드디어 아침형 인간으로 조금씩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기상은 완성되었고요. 이번 주는 5시 45분 기상으로 앞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5시까지 기상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하는 일명 로운맘 루틴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제 이름을 넣어서 이땡땡 루틴인데요. 이 루틴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넣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독서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육아서의 결은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 문화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과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결이에요. 요즘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전에 읽은 육아란 원래 이런 거구나 와 한국 전통문화 유아 교육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또한 이 책을 읽다 보면 최근에 읽었던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와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콜라보를 합니다. 이처럼 저는 독서를 하면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과 저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작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은 속독하지 않고 천천히 책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한 해 100권가량의 책을 읽었는데 작년에는 60권으로 줄였고요. 올해는 45권 정도만 읽으려고 합니다.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과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는 매년 한 번 하는 로우맘의 어른이 책 끝뒤로 12권에 넣을 예정이에요. 어른이 책 끝뒤로는 10월 예정인데요.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쿠팡에서 한 권씩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꾸띠를 해드린 12권의 책은 이번 가을까지 읽는 목표량을 정하셔서 최대한 읽어보시고 곱씹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새 책들 우르르 좋은 가격에 올해 10월에 또 구매하셔서 새로운 1년 독서 리스트 만들어 즐겨보시기도 바랍니다. 최근 로운맘 모하니 인스타 계정에 한 분이 이렇게 DM을 보내셨어요. 소망이와 동갑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침형 아이로 키우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일찍 재우기를 해도 일어나는 시간은 동일해요. 이제는 이건 유전이다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있는 소망이가 기특하고 저희 아이도 아침에 여유와 뿌듯함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알려드리자면 올해 3월 소망이가 다니는 유치원 셔틀버스 시간이 40분이나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아이를 아침에 40분 일찍 깨워서 보냈어야 되는데 처음 일주는 역시나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하루는 늦게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우겨 넣는 식으로 하고 갔는데 결국 셔틀버스에서 다 토해버렸어요. 토할 정도로 속이 불편했을 아이를 생각하니 저도 너무 속상해서 마음을 다잡고 아이가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저만의 방법을 썼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이 빨라진 소망이는 이제 컨디션 좋은 날에는 스스로 더 일찍 일어나서 등원 전에 거실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로우맘 모하니에 올렸었는데 그때 주신 질문이었었고요. 저의 회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망이도 대단히 아침형은 아닌 것 같아요. 타고나기는 저도 남편도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요. 아침형 저녁형이 정말 DNA에 있더라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그런데 아침형 저녁형의 생물학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대요. 그래서 원한다면 후천적 습관과 루틴으로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월부터 습관을 바꿔서 아침형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소망이를 일찍 일어나게 하기 위해 생각해보니 어른도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발판 삼아 습관 만들기가 수월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쩌다 내 평생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날 좋은 날 아침 산책을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날 일의 효율도 좋았고 그래서인지 종일 기분이 좋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기분 좋게 밤잠에도 잘 들었다 하는 그런 경험이요.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아이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기억 하나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루틴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 날 잡고 낮에 세상 열심히 논 다음에 햇빛을 많이 받게 한 후에 평소보다 많이 일찍 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한 후에 상쾌한 아침 기분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 잡았던 날 아침에는 좋은 기억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침에 아이를 주물주물 주물러주면서 좋은 노래 배경에서 아이가 관심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하면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기분 좋은 강도로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을 많이 하면 아이가 살살 웃잖아요. 그럼 그때 벌떡 일어나게 해서 단 5분에서 10분이라도 엄마랑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저는 몸으로 신나게 놀아주는 거는 어려워서 아이가 좋아하는 색종이 접기나 읽어달라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아침에 활동을 하니 즐거웠다라는 기억을 두어 번 만들어주었고요. 그 후에는 루틴입니다. 아이가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는데 아이의 잠자는 시간이 항상 비슷해야 돼요. 저는 수면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수면교육 이꼴 루틴. 결국 일찍 일어나는 비결은 좋은 기억과 루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습관이라고 하면 1, 2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습관 형성은 기본 3개월입니다. 그리고 지속.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루틴이 있는 일상, 아침 시간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 한 끗 차이는 자신의 일상을 운영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자신의 일상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저의 일상을 정돈하고 아침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루틴을 합니다. 루틴 지키기는 고루한 육아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유튜버로 살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루틴을 통해서 몸이 머리의 말을 잘 듣는 습관과 남다른 체력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능력에서 차이가 생기니까요. 내 몸이 머리의 말을 잘 들으면 마음까지 상쾌해져서 행복이 무엇인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행복감을 느끼기 쉬운 상태가 되곤 하죠.
행복감을 잘 느끼는 그런 긍정적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루틴, 몰입의 습관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저는 일상의 루틴과 아침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로운맘과 소망의 근황 토크 및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